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회동했습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협력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번 회동의 의미와 함께 삼성전자가 마주한 다음 전망을 차분히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기 변동성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가 회사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베라루빈에 들어갈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방안이었습니다. 베라루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인데요. 본격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공식 선언이 컴퓨텍스 2026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속기에 탑재되는 메모리가 바로 HBM4이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고, 이번 회동이 베라루빈 공급 비중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시장 안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의 또 다른 배경에는 차세대 메모리 공개가 자리합니다. 삼성전자가 컴퓨텍스 2026 전시장에서 8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5의 실물 모형을 처음 공개한 건데요. 모업, 즉 외형과 구조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업계는 HBM5 개발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모두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강점을 차세대 경쟁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다른 기업이 따라잡기 어려운 일괄 공급 능력이 삼성전자의 진짜 무기이고, 젠슨 황이 한국 마지막 일정으로 삼성을 선택한 진짜 이유로 해석됩니다. 회동의 의미는 점유율 변화 전망과도 직결됩니다. 지금까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약 70%를 차지하며 독주해 왔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 반격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HBM4 공급을 본격화하면 올해 HBM 점유율을 30%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죠. 다시 말해 한 자릿수에 머물던 점유율이 30% 위로 점프하는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회동은 그 변화의 결정적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동의 또 다른 의미는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 재편입니다. AMD의 미사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방한해 이재용 회장과 평택 캠퍼스에서 만찬을 가진 것이 얼마 전인데요. AMD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갈 고대역폭 메모리 주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까지 삼성전자 경영진과 마주 앉으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양대 축이 동시에 삼성전자를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변화는 단발성 호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본격 시작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동의 거시적 배경에는 메모리 시장 전체의 슈퍼사이클이 자리합니다. D램 가격은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이번 분기 D램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45% 추가 상승, 낸드는 50%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메모리 수출은 전년 대비 262% 증가, SSD 수출은 7배 넘게 폭증했는데요. 여기에 5월 한국 무역 수지가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젠슨 황이 한국을 찾은 진짜 배경에는 한국 메모리 산업의 압도적인 슈퍼사이클이 깔려있다는 의미죠. 이러한 변화는 실적 전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최대로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5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년치 영업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2배로 넘어선다는 의미이고, 7월 초 잠정실적 발표가 그 진위 여부를 시장이 직접 확인하는 결정적 순간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젠슨 황 회동의 호재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한 번 더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죠. 다음 12개월 전망은 한 단계 더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다음 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36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등장한 단계인데요. 전년 대비 743% 증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335% 증가하는 전망이고, 메모리 사업부 단독 영업이익만 270조 원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더불어 다음 해 D램 가격이 올해 대비 추가로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매출과 이익이 연속적으로 확대되는 전망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는 단계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의 호재는 메모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고, 이 나노 공정 수율은 60%대까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는데요.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됐던 흑자 전환 목표 시기가 올해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주 또한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 칩 위탁 생산, 약 165억 달러 규모 계약, 엔트로피 전략 인프라 파트너십, 엔비디아 베라루빈 우선 공급망 진입, 그리고 중국 BYD
자율주행 반도체 수주 논의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업들이 동시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한 변화이며 회사의 60년 역사 안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죠. 여기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안전판도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식 발표한 상태인데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 없애는 방식이고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회사가 직접 매수해주는 강력한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고요. 다만 추가 자사주 매입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시장 안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185조, 다음해 217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주 환원 재원이 다음 단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죠. 삼성전자의 호재는 반도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임박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갤럭시 폴드 8, 플립 8,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신제품 갤럭시 와이드 폴드까지 3가지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갤럭시 와이드 폴드는 가로로 길어진 새 폼팩터로 펼쳤을 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 비율을 채택한 제품이죠. 그리고 연내 출시 예정인 트라이폴드, 즉 3단 폴더블까지 세계 최초 양산 단계 진입이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바일 사업부 매출이 다음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전망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시적 변수 한 가지가 더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결정이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MSCI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가 따라가는 가장 큰 글로벌 주가 지수이고 한국이 현재 분류된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지가 결정되는 단계죠. 다만 편입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 펀드의 신규 자금 유입 규모는 최소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자동으로 우선 배분되며 삼성전자에 가장 먼저 유입되는 체계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호재 방향으로 풀린다면 단기 변동성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해석되죠. 증권가 시각도 다음 12개월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가 50만 원대 위로 일제히 상향된 상태인데요. 가장 보수적인 시각이 53만원, 가장 공격적인 시각이 61만원까지 제시됐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 안에서도 어디도 목표가를 하향한 곳은 없습니다. 상향 근거는 명확합니다. 장기 공격 계약 확대에 따른 수요 가시성 확보,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가격 50% 이상 추가 인상 전망, 파운드리 흑자 전환 시점 단축, 그리고 5사업부 동시 부활에 따른 매출 다변화까지 더해진 분석이죠. 지금 삼성전자에 일어나는 변화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황 회동, AMD 공급망 진입, 베라루빈 본격 양산, HBM5 공개, 30년 만에 D램 가격 폭등, 다음 분기 영업이익 100조 임박, 연간 영업이익 367조 전망, 파운드리 흑자 전환 가속, 갤럭시 언팩 임박, 16조 자사주 소각, 그리고 글로벌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호재가 같은 시점에 정렬되는 그림은 매우 드문 사례인데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한 번씩 나오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시청자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죠.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건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두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젠슨황과 삼성전자 경영진의 회동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에 정렬된 호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베라루빈, 본격 양상과 HBM4 매출 전환, AMD에 이은 엔비디아까지,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 재편, 30년 만에 디램 가격 폭등, 다음 분기 영업이익 100조 임박, 다음해 367조 영업이익 전망, 파운드리 흑자 전환 가속, 갤럭시 언팩 임박, 16조 자사주 소각, 그리고 글로벌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호재가 같은 시점에 정렬되는 매우 드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 변동성이 한 번씩 나오더라도 이러한 큰 그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차분히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